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의 유일한 소설,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연애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학과 낭만이 아주 깊숙이 녹아있는 한 영혼의 여정인데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 있죠? 진짜 사랑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여정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소설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질문을 툭 던져요. 어린 시절은 그 나름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기억 저편에 고이 접어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세계, 그 세계로의 탐험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신호탄 같은 문장입니다. 자, 그 경이로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한때 살았던 그곳, 어린아이의 신성한 세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땐 모든 게 완전하고 경계도 없던 그런 순수한 시절이었잖아요. 소설에서는 이 시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시작도 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하나였던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 낙원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죠.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룩한 평화를 깨트리는 걸까? 왜 우리는 그 순수한 삶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걸까? 이 질문, 이게 바로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평화를 깨트리는 첫 번째 침입자, 그게 뭘까요? 바로 규칙입니다. 규칙이요. 아이의 순수한 본능이 처음으로 어른들의 세상, 그 복잡한 규범과 딱 부딪히면서 모든 게 금가기 시작하는 거죠. 소설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주인공 소년의 기억인데요. 아름다운 후작 부인을 보는데 꼭 자기 어머니처럼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그 부인 품에 확 안겨버립니다. 정말 순수 그 자체죠. 어떤 계산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행동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떼어내면서 버릇없다고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는데 그게 잘못일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는 순간인 거죠. 여기서 바로 순수한 본능과 사회의 규칙이 쨍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설명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더 크면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크면 안다는 말. 이게 사실은 내 마음이 느끼는 것과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사회의 규칙이 혼란만 가져다 주는 것 같을 때 이 모든 규칙을 초월한 것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천사,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어떤 영적인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할까? 항상 아프고 청백한 모습으로 세상과 살짝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순수함, 어떤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두 사람의 영혼이 처음으로 깊게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반지 의식입니다. 상황이 이래요. 마리아가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 반지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주인공은 가족이 아니니까 그냥 밖에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죠. 아, 나는 타인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그 마음을 딱 알아채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때 같이 묻어달라고 하려던 그 마지막 반지를 주인공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그냥 반지를 주는 게 아니죠. 자기 영혼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어린 소년의 입에서 정말 놀랍고 깊이 있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반지를 저한테 주시려면 그냥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당신의 것은 곧 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린애가 할 말인가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꿰뚫는 핵심 사상이자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됨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 위대한 순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 깨달았던 순수한 사랑. 그런데 주인공이 자라면서 이 사랑은 세상의 또 다른 사랑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의 가장 큰 갈등 구조예요. 주인공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사랑 사이의 고뇌죠. 소설은 이 두 가지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켜요. 한쪽에는 뭐랄까, 너는 내 것이 되어야 해 라고 소리치는 아주 이기적이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나는 당신의 것이 되고 싶어요 라고 조용히 헌신하는 온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은 순수한 사랑이 있죠. 소유하려는 사랑과 내어주는 사랑,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소설의 핵심입니다. 주인공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리아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해요. 이 마음을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지? 이런 고민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마음은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큰데 그걸 담아낼 말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선택한 방법은 말이 아닌 침묵의 고백이에요. 시집 한 권을 가져가서 특정 페이지를 딱 펼쳐서 그녀에게 건네는 거죠.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줄 시 구절을 통해서요. 직접 말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마음이 이 행동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펼쳐 보여준 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아, 사랑조차 마음을 활짝 열어 고백할 힘이 없단 말인가? 정말 가슴을 치는 구절이죠. 이 숨겨진 감정, 이 답답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시가 아니라 주인공의 절규가 시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고백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가장 큰 비극 속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사랑의 진짜 의미가 거대한 상실을 통해 밝혀지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서부터 사건이 정말 숨가쁘게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진행되어 첫째 날 드디어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이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가족이랑 의사가 나타나서 그의 열정이 그녀의 건강에 위험하다고 그를 강제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고통 속에서 겨우 돌아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마리아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의사가 다가와서 그녀가 남긴 것이라며 낡은 반지를 하나 건네줘요. 그리고 그 반지에는 죽음조차 막지 못한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것은 나의 것. 기억나시나요? 아주 오래전 어린 소년이었던 그가 했던 바로 그 말. 그 말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메아리처럼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이 가장 큰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궁극적인 진실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의 하나됨이라는 것. 바로 그 위대한 깨달음인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사의 비밀 고백을 통해 한층 더 깊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의사 역시 평생 한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회적인 의무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리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조언하죠. 한 사람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 인류 전체를 위한 사랑으로 넓혀가라고요. 개인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독일인의 사랑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차지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혼을 올리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네요.